안녕하세요. 셜파 매일 9am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인문요가 책으로 배철현의 승화를 정해놨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씨일까 기대하고 새벽에 눈을 떠서 만난 오늘의 날씨인데요. 창문을 열기가 무서울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핸드폰을 창가로 가져가서 이 모습을 담아보았는데요. 하늘은 어떨까 하고 고개를 올려 보았더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조금은 빠른 속도로 촬영을 한 모습인데요. 나무는 흔들리고 바람은 거세고 그런데 어김없이 해는 떠오르고 있어요. 그럼 저자의 생각을 나누어 볼까요? 승화. 산다는 것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다. 당신은 흠모할 수 있는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고전 문헌학자 배철현의 하루 10분 오래된 나를 버리는 시간. 천재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아인슈타인. 지고 나를 재판할 나만의 법정. 나의 육체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수련장이 있다. 바로 산이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더해져 정상이 되고 그 한 걸음이 곧 정상이다. 오르다 보면 산세는 더욱 가파르게 변하고 바위 절벽들이 등장한다. 그런 가파른 산세는 정상에 오르려는 자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다. 시내와 동네에서 보던 그 많던 건물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유수처럼 흘러가 버린 시간처럼 내가 알던 장소도 산 정상에서는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과연 나는 보이지 않는 저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던가.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해 지구를 보았을 때의 기분이 그러했을까?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산 정상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당신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산 정상에서 살듯이 사십시오. 산 정상에서 보면 어디에서나 온 우주의 시민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살거나 저기에 살거나 산 정상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인간이 되십시오. 만일 그들이 순리에 따라 사는 당신을 참아내지 못하면 당신을 죽이도록 허용하십시오. 그런 죽음이 그들처럼 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원칙인 시간이 만들어낸 만물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인간과 같은 생물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에너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갈된다. 그 고갈이 죽음이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로서 게르만족과 전쟁을 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남은 날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살았다.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황제이건 노예이건 로마인이건 야만인이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상관없다. 아우렐리우스는 그 심정을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우주의 시민으로 묘사한다. 우주란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배하는 질서다. 인간은 그 질서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 즉 의무를 시행하는 자다. 우주라는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는 삶이란 자연의 이치에 따른 삶이다. 자연의 이치란 나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나다운 삶이다. 자연의 이치에 따른 진실한 삶이란 영적인 자아의 적극적인 실현이다. 자신의 잠재성이 발휘되는 지고의 삶은 언제나 만족스럽다. 고대 인도인들은 지고를 삼매라는 말로 표현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밴 욕심으로 가득한 자아로부터 탈출한 뒤 자신 본연의 자아이며 우주적 자아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한다. 요가 수련자는 이 훈련을 통해 지금의 자아와 해탈의 자아를 일치시킨다. 이 일치를 사마디라고 부른다. 사마디는 함께라는 의미의 접두어 싸와 마음을 의미하는 마 그리고 적재적소에 두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디로 이루어졌다. 디는 아주 오래된 인도 유럽어 어근 데흐에서 파생됐다. 데흐는 적재적소에 두는 배열이다. 데흐의 개념은 우주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다. 신은 천체를 당연히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에 두었다. 태양과 달, 지구는 인간이 기억할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부터 그 장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자전하고 공전해 왔다. 삼매에서 발견하는 나 자신이 바로 푸르샤다. 푸르샤는 개인이면서 우주이고 우주이면서 개인이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법률가답게 지고의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저는 마음속에 저를 재판할 저만의 법과 저만의 법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법정의 결정에 승복합니다. 지고의 자신을 추구하고 그것을 매일 수련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들의 칭찬이나 야유는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과 같다. 그런 사람에게 명예, 지위, 인정, 명성은 자기 발견이나 지고의 수련에 비해 하등 중요하지 않다. 등산을 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정상에 오른 사람과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다. 인생이라는 산을 등반하는 사람도 두 부류다. 지고를 경험한 사람과 지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지고를 경험한 사람에게 그 경험은 자신의 삶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치료이며 어제보다 나은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성장이며 내가 열망하는 나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 지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고의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자신이 궁극적인 지고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 지고의 경험은 중독이나 탐닉이 아니다. 일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숭고한 의무로 전환하려는 수고다. 지고는 더 심오한 지고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나는 나의 잠재력을 일깨운 적이 있는가? 그 안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지고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대 심장이 뛰는가? 쉘파 매일 9am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뭇잎이 세차게 흔들립니다. 세찬 바람에 의해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쉘파 매일 9am 내일 뵙겠습니다.